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다 투자하지 마라. 결국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요?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죠. 나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남들에게 때로는 인정을 받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고 재밌은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 일을 되게 잘 수행해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오면서 막 고함을 지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특정한 대상도 없어요. 그냥 그 얼그러진 오래된 시간이 이렇게 폭발하는. 내가 이게 정신병인가? 뭐 일이 다 잘 되고 있고 근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돈이든 거룩한 사명이든 자기의 신념과 집단의 신념이든 제 생각엔 성과가 최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성과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 짧은 경험으로는 현재까지의 살짝의 소결론을 보면 제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방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부탁한다면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성과가 최우선이 되지는 마라. 그게 아무리 거룩한 미션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좀 느리게 가도 건강하게 가자. 성과를 많이 못 내도 건강하게 가자. 결국 그것이 가장 괜찮은 방식이 될 것이다. 본인 안에 있는 그 사랑이나 능력을 믿어라. 진짜 힘들면 힘든지를 모르거나 힘들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게 사실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힘듦에 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힘든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힘들다는 걸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힘들다는 감각이. 왜요? 전에 위로받은 적이 없으면 우리는 힘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너무 방치되잖아요. 추운지 몰라요. 그리고 경황이 없어도 아픈지 몰라요. 겨울에 여의도가 월드비전이죠. 거기 사람들 많은 데서 자빠져 본 적 있나요? 간사님. 자빠지면 안 아프잖아요. 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경황이 없으면 아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황이 없었어. 그때 수치심을 느꼈거나 창피했거나 겁이 났거나 두려웠거나 돈이 없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내가 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됐거나 그러면 내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견디고 버텨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러다가 그냥 블랙아웃, 번아웃. 아니면 이미 열어봤는데 돌이킬 수 없는 안 좋은 것들이 몸으로 정신으로 전이.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 아픔을 느끼고 고통이 오는 건 아픔이지만 사인이고 찬스일 수도 있다. 그거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외부를 만나라. 그러니까 너무 내가 돌아다니던 그 공간에서만 돌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다 투자하지 마라. 결국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사기 위해서요? 시간을 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나의 모든 타임 테이블의 시간을 결국 우리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돈 버는데 다 써버렸어요. 근데 돈을 왜 버느냐면 나중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고 싶거든요. 왜? 시간을 사야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삶에 속아버리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가장 큰 속음 중에 하나는 인간이 시간 안에 유한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울할 틈이 없을 만큼.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너무 존엄하고 귀하니까.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내가 무슨 출신인지, 내가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인간의 시간이 인간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저 커피나 저 녹차도 저희가 아까 짧게 녹차 따는 걸 해봤지만 엄청 일찍 그거 아까 한 포대 하루에 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8kg를 따야 돼요. 요만한 그 가벼운 거를. 그리고 하루에 받는 임금이 4불이에요. 그럼 뭐 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25일 일한다고 쳤을 때 이게 무슨 뭐.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나의 이 여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가끔은 알고 마시는 게 내가 삶의 우울에서 탈출하는 거다. 왜냐면 내가 먹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사실은 책에서 알 법한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현장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이제 우울해졌고 이 우울함에서 나오고 싶다면 내가 늘 경험하고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를 내가 만약에 현장을 볼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이 우울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깨달음이나 고마움을 얻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그 정성과 수고와 노력과 왜냐하면 그 한 잔의 여유를 마시려고 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4달러, 5달러를 받으면서 아침부터 아까 그 손 따는 거 보셨잖아요. 막 계속 따고 막 머리에 이거 나중에 처음에 가벼우니까 그러지 나중에 뭐 10kg 돼봐요.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경사에서 하루 종일 더운데 막 그거 따고 예? 그걸 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사실은 그 따는 과정만 힘든 게 아니라 저걸 따기 위해서 저분들이 아까 그 집단 농장 같은 거기에서 그 생활하는 그 소득 수준 그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 해서 내 한 잔의 여유가 나온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은 직선을 창조한 적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거 말고 이렇게 창조된 물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원래 자연으로 있었던 물건들에는 직선이 없대요. 다 라운드래요. 네. 직선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다 뭔가 이렇게 라인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창조에는. 근데 그냥 어느 날 좀 사람의 인생이나 사이클은 이렇게 직선적이지 않구나. 오히려 이렇게 동그랗거나 아니면 이 동그란 이렇게 모양 있잖아요. 뭐 쉽게 설명하면 꽈배기? 그 꽈배기가 오히려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된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삶을 볼 때 일직선으로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성장했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 더 성장해야 되고,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연적인 창조라기보다 세상이 그렇게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방식이고 이 자연의 이치는 되게 곡선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곡선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왜 그걸 후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열정이 떨어져 버렸어. 이거 후퇴야. 조져.
그리고는 새로운 멤버로 조직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그 삶에 이렇게 된 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여기서 받아들이면 난 완전히 빽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나선형의 이런 어떤 삶의 그것인 것 같다. 요거 잘못하면 이제 어떤 종교로 갑니다. 이게 어떤 모양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삶은 꽈배기다 이렇게 가는 건데 예? 이게 꽈배기 이론이 있어요. 우주 꽈배기 이론이 이렇게 DNA 게놈 지도처럼.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것이 제 생각에 그 권태가 찾아온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것이다.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그때 후퇴했다고 생각할 때 당황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의욕이 빠져버리고 뭐 내 시대는 다 갔나? 인생 더 이상 재미가 없네? 먹을 거 다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센 게 뭐예요? 미슐랭보다 센 게 뭐예요? 이것이 미쉐린보다 센 게 뭐예요? 이것이 한국 다이어? 참, 눈 한번 떠보실래요? 눈 좀 시원하게 모기약으로 좀 해드리고 싶네요. 미스트처럼 뿌리고 드려주시고 싶어요. 얼굴에다가.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그 고난이나 우울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삶의 권태가 왔어요. 그 권태 자체가 우리를 죽이진 못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시대는 갔나? 나 되게 잘 나갔는데, 나 되게 유명했는데, 전에는 먹혔는데 안 먹히나? 내 시대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해서 엄청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상한 힘이 이게 또 융합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떡진다고 하거든요. 혈전, 피떡.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프레임이 있거든요. 자기 프레임은 일직선 프레임인 거예요. 나는 계속 이렇게 가야 됐어. 네. 근데 중간에서 딱 가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되게 명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플래닝 탁탁탁 서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삶이 그렇게 일직선으로 그런 자기 프레임으로 세상은 존재하지 자연은 다 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자연, 엄청난 자연 안에 살면서, 예? 하나의 인간이, 저희가 엄청난 이 정글에 들어설 때 느끼는 것은, 이 엄청난 정글에서 인간의 내가 잘났다 하고 괜찮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그걸 엄청난 자연 앞에서 인간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진짜 내가 깝쳤구나. 근데 세상의 위치는 그런 라운드적 회전인데, 내가 인생을, 자기 계획을 일직선으로 해놔버렸으니 자기 뜻대로 조금 되다 반드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 프레임 안에서 나오는 안 좋은 화학적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독소를 딱 내뿜는 벌레하고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소를 딱 내뿜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때 벌처럼 침을 놔버려요. 강력한 침을 놔버리는데, 벌의 슬픔은 뭐냐면 침이 창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강력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공격하고 내 창자가 다 빠져서 죽어버리는 벌과 비슷하게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도 한 방밖에 못 쓰거든요. 예리할수록. 그러니까 그 권태에 있을 때, 삶의 권태에 있을 때, 삶의 우울기가 찾아오고 더 이상 재미가 없고 맛있는 것도 없고 고마운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편안한 것도 없고, 그것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돌아가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고민할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사랑했다면, 사랑 너무 어려워요. 정말 가치를 느꼈다면, 우리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다면 우리는 상처를 잘 받지 않게 돼요. 왜? 사랑한 그 순간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든 내 사역에게든 우리는 잘 상처받지 않죠. 왜? 자꾸 천국 가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미 받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천국 가서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 천국 가서 받자. 지금은 아니다. 씨. 지금은 되게 쎄 빠지게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금니가 깎다물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이제는 네. 그리고는 이 기운이 이제 사람들에게 풍겨나가기 시작하죠. 그것을 옛 어른들은 차라리 똥을 싸라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똥을 싸라. 네가 지금 똥을 안 싸니까 방구가 자꾸 그 기운의 방구가 새어나온다. 너 겉은 멀쩡한 척하지만 참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방구가 자꾸 새어나오고. 근데 방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냄새가 나잖아요. 똥 직전에 냄새. 그렇죠. 그럼 실존한다고요. 내가 억울하니까. 난 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난 그 사람이 받아준 것으로 내가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